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세아 김웅기입니다. 이 어려운 자리에 제가 올라와서 감히 이 선배님 또 동료 후배님들에게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이 가슴이 설렙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을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마친 후 2년 동안 주택 신축 사업을 했습니다. 토지 한 50평에서 60평 정도를 매입하고 그리고 설계를 의뢰하고 오야지 목수를 선정하고 그리고 오야지 목수는 이제 자재 물량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오야지 목수가 원하는 자재를 사다가 가지고 오고 오야지 목수는 새끼 목수 또 토수 미장이를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주택 한 채 30평 건평 짓는데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렇게 한 4채 정도를 2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주택 사업을 뒤로 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한참 후 저는 후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지킬 박사는 꿈과 희망을 위한 도전과 용기로 열정을 가지고 성취하는 것을 원하고 하이드는 편하고 쉽고 달콤한 것을 원합니다. 저는 사회에 나와서 첫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하고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1986년 3월 6일 결국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5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세아 산업이 진출한 국가는 첫 국가인 중국부터 시작해서 사이판, 멕시코, 과테말라, 니카라구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아이티,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아가서는 아프리카, 가나까지 15개국이었습니다. 쌍용건설은 8개 국가에 진출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벌 세아그룹이 진출한 국가는 토탈 23개국입니다. 제가 회사를 만들고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로열티를 심어줄 것인가, 그리고 인재 경영을 할 것인가, 그것이었습니다. 인재 경영은 어구 본질을 알고 있는 인재가 경영자 주변에 포진해서 모든 부문을 성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초기 조그만 구멍가게인 세아산업에는
그런 인재들이 들어올 리가 만무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때 느낀 인재상은 범죄, 즉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범죄가 로열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재보다는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직원들에게 인재로 양성하고 또 인재 경영을 하기 위해서 6가지를 제 신조로 삼았습니다. 하나는 사랑과 희생입니다. 직원이 10여 명 정도 되어 있을 때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심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가 직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의 마음 문을 여는 열쇠를 제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쇠는 과연 무엇인가? 저는 그게 죄송합니다. 직원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저를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제가 가진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직원들을 위해서 힘든 것은 가장 제가 먼저 하고 어려운 것도 제가 먼저 하고 위험한 것도 제가 먼저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외근 나간 직원이 11시가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저도 회사에서 11시까지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영세해가지고 공장들이 많이 영세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고하는 날이면은 지금처럼 많은 수량이 아닌 조그만 수량이라 할지라도 봉제 공장으로 지원을 나갔습니다. 퇴근 후 저녁을 먹고 10여 명 직원들을 데리고 공장으로 지원을 나가서 터드레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포리백도 넣어주고 옷도 접고 카톤박스에 껌테이프도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도와주다 보면 서너 시 정도 되면 일 끝머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이 있는 직원들부터 근처 여관으로 가서 쪽잠이라도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트럭에 카톤박스를 실어주고 우비를 덮어주고 발을 쳐주고 운전기사 등을 두드려주고 부산으로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든 집으로 돌아가든 그렇게 했습니다. 또 1988년도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원사파동이 일어났습니다. 방적공장에서 원사를 배급해주는 시절이었습니다. 세아성역 같은 조그만 회사는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던 충남방역에서 서대전에 있는 충남방역 염색공장에서 염색을 하는 조건으로 원사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샘플을 서울에 있는 편집공장에서 원단을 만들면 잉그레이 원단을 가지고 한 절, 두 절 가지고 서대전까지 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서대전 가서 다시 또 며칠 있다가 가지고 올라오고 서대전을 내려가는 날은 퇴근 시간 후 저녁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혼자 포니 엑셀을 몰고 서대전으로 갑니다. 8시, 9시쯤 출발하면은 서울에 도착하면은 4시, 5시입니다. 때문에 항상 저는 이제 수면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어린 직원들에게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제 몫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세아에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가 형성된 겁니다. 상하 간 신뢰가 형성되고 동료 간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더불어 세아상역에서는 얼마 안 되는 인원이지만 하급 직원일수록 근무하기가 편한 그런 문화가 조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경청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경청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말은 적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말한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직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중간에 중단시켜버리고 자신의 말만 경영자가 한다면 그 직원은 말문을 닫습니다. 왜? 결국은 내 의견을 얘기를 해도 경영자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결국은 그 뜻대로 가는데 더 이상 할 얘기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직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와 능력, 책임감, 창의력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는 경영자의 아집과 독선만 남습니다. 결국 경영자는 자신의 뜻대로 직원들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회사는 한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회사가 되어버립니다. 경청은 너무나 중요한 게 옛날에 왕들도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결국은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폭군이었습니다. 요즘도 불통하는 대통령을 여러분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한글은 세종대왕 대왕이 만든 한글은 사실 소통과 경청을 위해서 탄생되었습니다. 그만큼 경청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저는 토론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경청을 할 줄 아는 경영자는 회사에 토론 문화를 심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10여 명 직원이었을 때 중요한 회사 일을 결정할 때 몇 명 간부를 모아서 저도 동일한 한 표, 과장도 동일한 한 표, 대리도 동일한 한 표 해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의견 제시를 보면은 그 사람은 그 직원의 사고, 발표력, 경청하는 자세, 책임감, 창의성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 직원을 평가하고 그 직원을 리드해 주는 것입니다. 토론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원의 제안이 채택되면 두말없이 그 제안을 따랐습니다. 제가 원한다고 해서 속에 맞다고 해서 결정된 것을 저는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세아상역 직원들은 긍지가 있었고 책임감이 있었고 창의성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은 더더욱 함양되었습니다. 경영자의 노력은 자신의 운명과 회사의 운명을 바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영자는 창조적인 파괴 활동을 해야 합니다. 어제의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것을 성취하고 또 새로운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창조적 파괴 활동에 전념해야 합니다. 지금은 초경쟁 시대입니다. 제가 창업했을 때도 다르지는 않았지만 갈수록 세계는 경쟁화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마차, 여러분 마차가 있죠. 마차는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창조적 파괴의 선물인 내연기관 자동차가 나왔을 때 마차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전기기관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혁명을 이끈 게 전기기관이었지만 결국 디젤 엔진의 개발을 위해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필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개발로 인해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창조적 파괴의 상품으로 인해서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썼던 연필, 만년필 결국 볼펜으로 인해서 물러났습니다. 인류가 살아있는 한 창조적인 파괴 활동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에서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1670km 속도로 시간당 1670km 속도로 자전을 합니다. 또 공전은 107,280km 속도로 공전을 음속보다 빠르게 지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가 정지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끝납니다. 지구 한쪽은 암흑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다른 한쪽은 뜨거운 한낮이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생물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죽음의 행성으로 변합니다. 때문에 지구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기업도 흐르는 물같이 계속해서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합니다. 흐르는 물은 공기가 계속 쌓이고 자정활동을 하지만 물이 흐르기를 멈추고 정지되어 버리면 고인물이 되면 결국은 썩습니다. 산소가 없고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회사도 이런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목표는 필사의 노력을 해야 달성이 됩니다. 회사에서 일간, 월간, 연간 또는 몇 년 동안의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경쟁에서 이긴 것을 의미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피나는 경쟁,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세계와 인류에 헌신하기 위해서 성장과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성장과 발전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이익입니다. 이익은 직원들의 땀과 열정, 노력에 의한 sản物입니다. 경영자가 직원들이 회사가 목표를 달성했는데 자, 내년에 다시 또 허리띠를 졸라매라. 한 번 더 열심히 해보자. 강의만 하는 회사라면, 경영자라면 직원들의 로얄티는 사라집니다. 로얄티를 만드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로얄티가 사라집니다. 왜?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상은 당근이 아니라 직원들의 열정을 끌어내는 동기입니다. 세아상이 1980년도에 3월달에 설립할 때 500만원 조금 넘는 현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이 벤처도 아니죠. 운영비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책상, 커피포트, 캐비넷, 전화기, 타자기 사고 나니까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차 한 대를 할부로 서울 사도의 세미구이 파란색 토니 승용차 모든 게 수송이었죠. 현대자동차 정주영 회장께서 만드신 차 중에서 가장 싼 차였습니다. 그거를 사고 나니까 할부로 사고 나니까 500만원 절반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급여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급여였을 겁니다. 그리고 운영자금도 부족해서 허덕허덕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것은 좋은 환경에서 직원들을 근무시키고 직원들에게 높은 급여를 주고 복리후생을 해주는 대기업 경영자가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혼자만은 각오를 하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최단실에 직원들에게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고 높은 급여를 주고 복리후생을 만드는 그런 저만의 목표였습니다. 직원들의 목표가 아닌 저 혼자만의 목표를 저는 세웠습니다. 결국 그 목표를 세운 지 14년 후 2000년에 세아상역은 삼성동 전철역 3번 출구 앞에 연건평 5,000평의 사업을 마련하고 이전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제가 꿈을 꿨던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몽땅 바꿨습니다. 직원들의 연봉은 매년 인상을 했습니다. 뒤처진 것을 계속 따라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은 대기업보다 더 많은 연봉을 지급했습니다. 연말 인센티브는 목표 달성을 하면 제 기억에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팀은 실적에 의한 것이니까요. 1100%를 인센티브로 받은 팀이 있습니다. 회사 영업이익의 35%까지 연말 인센티브로 지급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보상은 직원들에게 로열티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 저는 신뢰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운동을 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만은 제가 내일 싱가포르 출장이 있어서 저는 오늘 운동을 같이 못합니다. 제가 골프장을 2008년 5월달에 샌디에이고에서 스탠 캐년이라는 골프장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27월 퍼블릭인데 매입하고 나니까 1년 뒤에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골프 산업이 완전히 죽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년 후에 캘리포니아에 10년 동안의 지독한 강풍이 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1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스탠 캐년 골프장에는 6개의 우물이 있었으나 타운에서는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잔디에 물을 주려면 물을 외국에서 사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3가지 중에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는 50% 손실을 입고 골프장을 매각하는 것. 두 번째는 대충 그린이 노랗게 변하고 페어웨이가 노랗게 변하더라도 물값을 아끼고 대충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값을 연간 100만 불을 넘더라도 물값을 충분히 지불하고 골프장을 본연의 푸른 초원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불씩 투자하면서 물을 사다가 잔디에 뿌렸습니다. 주변은 퍼블릭이든 회원제든 골프장들은 누런 잔디였지만 스탠 캐년은 항상 초록 잔디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 이제 원가 절감이라는 게 있어서 프라이빗 골프장 2개를 샀습니다. 그때는 이제 골프장이 내리막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싼 가격이었지만은 좋은 골프장, 자금을 주고 좋은 골프장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돈이 있다고 해서 좋은 골프장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상황이 나빠도 좋은 컨트리 클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3 골프장을 운영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골프장은 하나는 베어크릭, 또 하나는 도브 캐년이었는데 이 프라이빗 컨트리 클럽은 대단히 이름 있는 골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장은 생활 하수를 중수로 만들어서 사람이 사용할 수는 없지만 잔디나 농작물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수를 파이프로 연결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값이 대단히 저렴했습니다. 이제 4번째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파워마밸리 컨트리 클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파워마밸리 컨트리 클럽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먼미교에 근무하지 않으니까요. 저희 골프클럽 운영회사 사장에게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그분이 편지에 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 베어크릭 골프클럽 멤버인데 지금 동부로 이사를 간다. 내가 베어크릭 멤버이기 이전에는 파워마밸리 컨트리 클럽 멤버였다. 그런데 파워마밸리 컨트리 클럽이 운영 문제로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한다. 그 파워마밸리 컨트리 클럽은 400명 회원이 서로
이사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안 좋고 손실을 보고 관리가 어렵고 하니까 관리를 정말 잘해줄 수 있는 회사에다가 매각을 하려고 한다. 당신이 파워웰 클럽을 모르면 가서 한번 알아봐. 나는 이사회 파워웰 클럽 이사회 의장에게 당신을 소개했다. 당신네 골프장 그 운영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스텔캐년, 베어크릭, 도브캐년 골프장을 가서 라운딩을 해보고 모든 것을 경험해보라고 했다. 그리고 이사회 의장과 멤버들이 흡족하다고 생각하면 당신을 만나라고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사장 레리 테일러 씨는 파워웰 컨트리 클럽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골프장이었습니다. 로버트 트렌드 존스가 설계한 골프장인데 18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프라이빗 컨트리 클럽 같이 뭐 수영장, 요가장, 뭐 테니스장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골프대 투베드룸, 원베드룸 이런 것들이 27개나 있었고 골프장 내에 경비행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납고도 17개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골프장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토탈 15,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비행장을 골프장 내에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은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파워웰 컨트리 클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 이사회 의장과 멤버들이 레이 테일러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회원들 85명이 투표를 해서 85%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워밸리 컨트리 클럽을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단돈 1불입니다. 비행장이 딸리는 컨트리 클럽을 단돈 1불에 매입했습니다. 물론 매입 조건은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3개, 스텔 캐년, 베어크릭, 도브 캐년 같은 관리 상태로 이 파워밸리 컨트리 클럽을 유지해라. 두 번째, 파워밸리 컨트리 클럽에 투자를 해라. 세 번째, 5년 동안 매각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등본 소유권을 다 이전해놓고 일부에 이전해놓고 거기에 투자하는 조건이니 투자 얘기 안 해도 당연히 투자를 합니다. 저희는 뼈대만 남겨놓고 클럽하우스를 다 뜯어고쳤습니다. 그리고 가구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틀린 클럽하우스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린과 페어웨이는 말할 것도 없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버비아 빈스라는 골프클럽이 저희에게 다시 왔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팜스프링스에 있는 골프클럽입니다. 50년 동안 밥 호프 클래식이 열린 PJ 50년 동안 챔피언십이 열린 골프장입니다. 그곳에서 전설적인 골퍼들 게리 플레이어, 잭 니클라우스,
아놀드 파마 이런 분들이 토너먼트에 출전을 했습니다. 우승도 했어요. 미국에서 대단히 인기 있는 골프장입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일본에 저에게 왔습니다. 마지막 베어밸리스시라는 그것도 똑같은 조건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는 저희가 돈을 주고 매입을 했고 세 개는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당한 일이지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변을 보면 무엇이었을까요? 신뢰였어요. 신뢰. 오랜 기간 쌓아놓은 신뢰. 이거는 결코 금전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파워웰 컨트리 클럽이 나오고 버미다 컨트리 클럽이 나왔을 때 미국 기업, 돈 많은 미국 사람, 외국 기업 많이 살려고 왔습니다.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돈을 주겠다고. 비행장에 있는 미국 10개밖에 없는 컨트리 클럽인데 왜 안 왔습니까? 그런데 이사회나 멤버들이 측정했던 가치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돈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 가치는 없었습니다. 그 가치는 저희 글로벌 세아가 운영하는 골프 운영회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뢰. 오랜 기간 골프장을 다듬고 알려지고 쌓아놓은 신뢰였습니다. 신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그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고. 대행자들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간간히 폭풍을 만나고 어떤 때는 파도를 타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도 회사를 38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겪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은 그 중에 하나는 코비드19였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9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EU를 포함한 170개국에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서로 왕래를 못하게 했습니다. 세계가 단절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문을 닫을 정도가 됐고 스토어 문을 닫을 정도가 됐습니다. 세아상이 거래하는 미국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자고 일어나면 오더 취소,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나 자고 일어나면 지불유예, 심지어는 1년 동안 수백만 장을 1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문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20년 4월부터 새벽 3시가 되면 거실에 나와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일까?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세계, 고작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계가 실험하고 죽어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6만 명이나 되는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하면 6만 명이나 되는 해외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도 해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세계 주 수출국인 3억 명이 넘는 미국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해답은 방호복이었습니다. 방호복. 또 마스크였습니다. 부직포로 만든 94K, 95K 마스크는 어느 순간 금싸라기 같은 게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있다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배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을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그런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생산 시설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만간 미국 정부가 마스크와 방호복을 발주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제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좋은 회신이 왔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발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은 가지 못했지만 상해 지사에 연락해서 중국에서 상해인 가장 품질 좋은 또 수량이 생산 캐파가 많은 부직포 공장을 섭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남아 중미에서는 마스크를 제조할 수 있는 면사, 부직포는 시간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한순간에 만들려면 면 마스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면사와 항균제를 비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연방정부로부터 저희는 방호복 3천만 장, 마스크 2억 장을 우선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 세계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현역 공장 총동원해서 2020년 12월 말까지 생산을 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7만 명이나 사망을 했는데 영국에서 백신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국민들에게 맞췄고, 그리고 2021년 1월 달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까지 맞췄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부직포 마스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것은 부직포 마스크다. 94K, 95K를 만들 수 있는 기계다. 3개월이면 딜리버리가 됐던 게 너무 많은 주문량이 밀리니까 1년 후 딜리버리가 된다는 그런 상황이었어도 계속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가격이 2배 이상 뛰었어도 발주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올 때는 뭘 보고 알아차리겠습니까? 먼 데 있는 나뭇잎이 흔들리면 바람이 이제 오겠구나 느낍니다.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으로 변할 때는
그건 뭐였냐면 백신 개발이었습니다. 백신 개발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고통은 얼마 후에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그널이 왔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부직포 마스크, 부직포 공장 이런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 레드오션이 왔고 그 기계들, 부직포 기계들은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고철로 팔려나가는. 왜? 원가 경쟁력이 안 되니까요. 그 비싼 기계, 그리고 필요도 없는데 너도 나도 넘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개구리 이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활짝 놀라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냄비에 놓고 서서히 찬물에 놓고 가열을 하면 따뜻함을 즐기는 개구리는 자신도 모르게 물에 익어서 죽어버립니다. 경영자들은 투자할 때와 퇴진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상황의 변화에 민감해야 됩니다. 경영자는 경기가 호황일 때는 불황을 대비하고 불황에서는 호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그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IT라는 나라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잠깐만요. 저 혹시 제가 몇 시에 끝나야 되죠? 네? 앞으로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죄송합니다. IT는 히스파니올라 섬에 있습니다. 서인도 제도죠. 인구는 1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섬의 3분의 1은 도미니카 공화국, 3분의 1은 IT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보면 국경선이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숲이 우거져 있는 곳은 도미니카 공화국, 벌거벗은 산이 있는 곳은 IT입니다. 남한과 북한과 다르지 않습니다. IT에 제가 참 갔던 때는 1991년도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죠. 그때 갔더니 너무너무나 처참하게 가난했습니다. 91년도에 제가 혼자 갔는데, 마이애미에서 혼자 갔는데 IT라는 나라도 모르고 얘기만 듣고 갔습니다. 가서 깜짝 놀란 게 이런 나라가 있나,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있나 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재단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2009년 12월 달에 IT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18년 만에 방문한 IT는 18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게 똑같습니다. 그일이 다운타운 가보면은 벽이 불난 것처럼 검게 그리는데 똑같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무를 잘라다가 숯을 만들어서 도심에서 팔고 있는 숯장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기업이 돈을 보고 운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결론은 세계와 인류에 헌신하고 희생을 하는 그런 거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성장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나라는 IT는 아니다. 저는 그래서 투자 안 하기로 마음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 12일 오후 4시 IT 포토프린스 수도에 진도 7.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4시. 결과적으로 30만 명이 매몰되고 죽었고 200만 명이 직접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이 다 집이 주저앉고 그때부터 미 국무부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지난 그해 5월에 방문했을 때 미 대사관으로 저희 세아선역 대표이사를 불러서 자신의 비서실장인 흑인 여성입니다. 셰릴 밀스라는 분인데 그분하고 면담을 성사시키고 결국은 세아선역이 미 국무부하고 미주개발은행 IDB하고 IFC하고 IT에 투자를 한다는 주문이었습니다. 저희는 노했습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저희 토론을 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4, 5개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마음 한속에 심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미국 정부하고 파트너십으로 투자를 하자고 하는데 인도주의적인 투자를 하자고 하는데 세아선역이 미국을 주시장으로 하면서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 무겁게 남았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1991년도부터 IT를 가서 보고 느꼈고 알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결국은 이윤 추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안 한다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격회의를 다시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밝혔습니다. 우리는 IT에 들어가도 결코 돈을 벌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는 있다. 기업이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제 적은 회사가 아니지 않냐. IT에 투자하자. 돈을 잃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국무부로 4개월, 5개월 후에 미 국무부로 가서 힐러리 클린턴 장관을 만나고 비서실장을 만나고 IT 대통령 경제수석을 만나고 해서 약 4개월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난 게 IT 정부는 70만 평 땅을 내놓고 IDB 미주개발은행은 그 70만 평 땅을 산업공단으로 만들고 IFC는 미국 국무부는 그 땅 주변에 5,000동의 주택을 만들고 공단 발전소를 만들고 항구를 개발했고 도로를 만들고 세아선역은 2만 명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계 설비를 투자하고 공장을 운영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IT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공장 준공식을 하면서 저는 없었던 일을 한 가지 만들었습니다. 기공식을 할 때 1년 전, 2년 전 공장 기공식을 할 때 제가 IT를 가서 차를 타고 움직이고 있는데 도로를 막고 타이어를 태우고 나무에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원에게 물었습니다. 데모 이유가 뭐냐? 학교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정부에다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가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교육에도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가서 봤더니 제가 보았던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했던 학교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이걸 학교라고 할 수 있는가. 교무실을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쓰레기들, 먼지, 책상 몇 개. 이게 IT 학교였습니다.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더라도 너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건설하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 결국은 교육 아니었나요? 그리고 어머님들 치마 빨아, 그것도 교육 아니었나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부터 학생들을 뽑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운영을 시작했고,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5년 뒤에 중학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암담했습니다. 얘들을 다시 IT를 보내야 하나? 미국식 커리큘럼과 모든 현대적인 교육을 시켰는데 하다못해 세종학당에서 가가지고 한글도 가르치고 고신신학대학에서 오셔가지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밴드도 만들고 했는데 영어교육, 불어교육, 한글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곧바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다 얘기해서 미국 정부가 개발한 땅, 그중에서 몇천 평 땅을 받아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중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작년 9월 달에는 고등학교 학생 세아 고등학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물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IT는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저희는 학교는 이 안정이 됐고 그랬지만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갔습니다. 제가 대여섯 번 만났던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사저에서 암살을 당했고 그 이후에 IT는 완전히 더 나빠졌습니다. 갱들이 경찰보다 더 활용이 좋고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IT 도심에서도 기사가 있는 사람들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될 정도였습니다. 박은 대통령이 장악을 하다. 그러다가 낮에도 결국은 갱들이 장악을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 상원의원 딸 부부가 선교활동으로 IT에다가 피살당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겉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포토프린스가 아니고 처음부터 지진대가 아닌 태풍도 없는 이런 지역 북부지방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포토프린스 같이 그런 암흑천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갱들이 유류저장고, 국가 유류저장고를 장악을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공단 발전을 할 수 있는 벙커 CU가 안 들어오니까 2달 동안 암흑천지가 됐습니다. 공장을 못 열렸습니다. 한국인 제3국인이 약 50명, 70명 있는데 기숙사에서 먹을 음료도 없고 불도 없고 전기도 없으니까요. 결국은 도미니카 가서 2달 동안 호텔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그 IT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이제 케냐에서 용병들이 들어오고 해서 국제적으로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한때는 10,000명이 훨씬 넘었던 직원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4,500명 그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외교부에서 위험국가로 분류돼서 한국인들을 전부 출국시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IT에서. 제가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IT 직원들. 그들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족들이 부르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은 IT에 남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IT에서 아직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저희가 떠나지 않은 이유는 세아가 떠나면 IT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도 많이 보고 하지만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하지만은 아직 IT를 우리가 붙잡고 있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안주군사 유목을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1살 청년이 만주 여순 감옥에서 사형을 며칠 남겨두고 썼던 필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필체였습니다. 얼마나 강렬합니까? 용호, 지웅새, 기작, 인묘, 집태, 용과 호랑이 웅장한 모습을 어찌 지렁이와 고양이에 비할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110년 만에 안중근 의사의 정신이 담긴 유목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 유목을 보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런 분들이 되찾은 나라입니다. 정경회장은 현대자동차 외에도 태안에 3천만 평을 개발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 강국 기틀을 닦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만드는 분들은 저런 걸출한 경제인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 안중근사 유목을 앞에 놓고 금년 9월 10날 안중근사 경영인상을 제정했고 김항식 국무총리 등 8명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매경에서 하고 있는 지식포럼 한 세션으로 해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월 10날 아마 창조적인 경영인 세 분이 안중근사 경영인상을 탈 것입니다. 저는 사실 M&A도 많이 하고 트레이페이퍼 제조공장 3개 또 포장공장 전국에 9개 제조공장 4개 해서 13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국내 마켓 시어는 아마 트림이 가장 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테림이 전주페이퍼를 썼습니다. 전주페이퍼를 샀고 전주페이퍼까지 합치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지 생산 능력은 210만 톤으로 가장 큰 회사일 것입니다. 매출도 2조를 상회하는 그런 이제 제지 포장 회사가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쌍용건설도 인수를 했고 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에서는 테그라라고 하는 미국 회사도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데 제가 가장 못하고 있는 게 스포츠웨어, 액티브웨어입니다. 그래서 테그라를 인수했고
테그라를 통해서 저희는 나이키와 아디다스와 액티브웨어 하는 회사들과 아마 한 10억 불 이상은 미국 회사에서 테그라에서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아산업은 한 30억 불 정도를 머지않아 그 FOB로 의류를 수출하는 회사가 될 거고, 리테일로 환산하면 미국 리테일로 환산하면 한 16조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쌍용건설은 이제 그 국내에서도 이것도 쌍용건설이 아나트도 쌍용건설이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리가 참 어제 한밤 자면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싱가포르 마르나베이 센즈는 싱가포르 완전 랜드마크 빌딩이자 호텔입니다. 저거는 지금 돈으로 1조 4천억. 밑에 더 로얄 아틀란티스 리조트, 저거는 두바이에 있는데 작년에 완공했습니다. 두바이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M&A도 사실 많이 했고, 그래서 세아가 앞으로 계속 할 건가? 돈이 그렇게 많나? 없습니다. 사실 없고, 이제 그 세아는 기업이니까 제가 투자를 하지만은 이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투자는 하지 못합니다. 투자는 하지 못하고 이제는 빌렸던 돈들 이제 부지런히 벌어서 갚아야 됩니다. 벌어서 갚기가 어려우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 IPO, 세아는 지금까지 계열사들이 회사들이 많이 있어도 IPO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IPO를 할 거고, 그래서 그 세아는 IPO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또 그동안 부동산 투자도 제법 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대출을 정리하고 본연의 업인 기업 운영에만 전념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다시 또 상황이 오면은 저희는 M&A를 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시간이 좀 더 있으면은 그 M&A에 대한 제 생각, 어떻게 해야 M&A를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자신도 없이 그렇게 M&A를 해나갈 수 있는가, 이런 걸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시간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살면서 저마다 노력을 합니다. 저도 노력을 하고 여러분도 노력을 합니다. 몰빵을 하가 김찬열 후대는 계속해서 창조적인 파괴 활동을 했습니다. 돌아가시 전까지 계속 몰빵을 그렸습니다. 우리 경제인도 우리가 소명을 다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나를 파괴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나를 다시 파괴하고 새로운 내일의 나를 만들고, 이런 활동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물섬에 보물을 후세들을 위해서 더 많이 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